영상 속 제품이나 링크로 쇼핑하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물건을 사셔도 좋고 여러분께는 추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안쪽으로 밀핀 자국이 있어서 퍼티로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가 상하 분할인데요. 접착면이 너무 얇고 그래서 플라스틱 페이퍼를 보강판으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안쪽에 생기는 접합선 역시 퍼티를 일단 발라줬습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도색 스틱 끝에 스펀지 사포를 잘라서 순간 접착제로 붙인 도구예요. 저걸로 에어 인테이크를 사포질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레스킨 노즐을 사용하기 위해서 키트의 엔진 부품을 일단 절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마스킹을 하는 이유는요, 노즐 안쪽이 여러 개의 철판이 이렇게 적층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적층된 면별로 변색이 약간씩 좀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변색을 표현하고자 마스킹을 해주고 그 적층 면별로 색을 다르게 칠해주려고 합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서페이서를 일단 뿌려본 후에 다시 사포로 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Don't stop.
코팅 표현을 위해서 바이오 마스킹 줄을 좀 발라줬고요. Stop. 이렇게 도색 후에 물 묻힌 면봉으로 마스킹 줄을 벗겨내면 됩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추가해줬던 저 콘솔의 배선들을 뚫어 놓았던 구멍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팬텀을 만들면은 이거는 되게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피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하죠.
노즈기어 베이가 좀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배선을 조금 추가를 해줬는데 약간 좀 마음에 들게 나오진 않았어요. 괜히 했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추가는 해줬으니까 색칠을 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아쉽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 부분을 조금 파내고 네일아트용 홀로그램 비즈를 넣었고요. 동체 좌우 접합을 해주었습니다. 조형천 키트 같은 경우는 좌우 분할인데 중간에 뭐 핀 같은 게 없어요. 접착 핀 같은 게 없어서 강도 보강을 위해서 안쪽으로 저렇게 플라스틱 판을 보강제로 덧대주는 작업이 좀 필수적입니다. 이건 동체 등을 덮는 부품인데 길이가 약간 짧습니다. 그래서 0.3mm 플라스틱 플레이트로 길이를 조금 연장해줬고요. 안티글리오 실드는 분할된 면을 따라서 모듈레이션 도색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약간의 설계 미스 같은데 등 쪽 부품 분할을 약간 이상하게 해서 저기에 접합선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는 없는 접합선입니다. 그냥 만들어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번에 좀 완벽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기를 수정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루를 라이터로 길게 늘려서 저기에 생기는 틈을 우수지 접착제를 이렇게 흘려 넣어 가면서 메꿔줬습니다.
네, 기수 쪽 접합선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합선을 수정했습니다. 캐논 커버 부품인데요. 언더컷 때문에 측면 패널 라인이 좀 굉장히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패널 라인을 새겨 주었고, 리벳도 좀 간격이 불규칙해서 순간 접착제로 모두 지우고 리벳도 다시 새겼습니다. 레이덤도 마찬가지예요. 레이덤을 한 부품으로 사출한 건 좋은데 사출상의 한계죠. 예, 측면 쪽 패널 라인이 굉장히 좀 몰드가 약해서 다시 다 그어 주었습니다. 예, 이 부품은 그 캐논 머즐 브레이크인데 좌우 분할이라서 이 중간에 있는 저 작은 격벽 두 개가 접합선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저 격벽 두 개를 다 제거를 하고 0.3mm 플라스틱 판으로 격벽을 새로 만들어 넣었고요. 이 양각 몰드도 가운데 접합선이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나 수정이 불가능해서 저는 저 앞쪽 양각 몰드를 다 제거를 하고 스프루를 얇게 불러 늘여서 몰드를 다시 만들어 줬습니다.
GSI MC 컬러들은 도색 후에 저렇게 폴리싱을 해주면은 금속 광택이 살아납니다.